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존 분석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존 분석 특유의 결측값을 의미하는 중도절단과 생존 분석의 주요 관심 대상인 생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존 분석은 관심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을 분석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존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사건이란 분석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생존 분석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전형적인 사건은 사망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주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과된 시간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생존 분석의 응용 분야는 실제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 고장나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할 때 자동차 부품이 고장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생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장애 발생 후 복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역시 생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직 후에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은 역시 생존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생존 분석은 사건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스타트업 기업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도 생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초 구매 후 재구매까지 걸린 시간도 생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에 퇴사할 때까지 경과된 시간, 다시 말해서 직원의 재직 기간 역시 생존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이동통신 가입 고객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서비스를 옮길 때까지 걸린 시간, 즉 고객의 서비스 이용 기간도 생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 분석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을 분석합니다. 어떤 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분석 대상을 추적 관찰하는 생존 분석과 같은 연구조사에 있어서 사건 발생률이 전체 조사 기간에 걸쳐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수술 후 사망의 위험은 수술 직후에 가장 높을 것이고 이후 환자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 점차 줄어듭니다. 금연 치료를 시작하면 처음 한동안은 재흡연율이 낮게 유지되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다시 흡연하는 사람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생존 분석은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 발생률의 분포를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발생을 시간의 함수로 모델링해서 일정 시점에서의 생존 확률을 추정합니다. 생존 시간이 집단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건 발생까지의 시간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양한 변수가 있을 때 어떠한 변수들이 사건 발생까지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합니다. 생존 분석에서 분석하는 생존 시간은 분석 대상에 대해 특정 시작 시점부터 사건이 발생하는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백혈병 환자의 발병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경과된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존 시간 데이터에는 생존 분석 특유의 결측값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결측값을 중도절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도절단 데이터는 관측된 기간 동안 분석 대상자에게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중도절단은 분석 대상자가 연구 종료 시점이나 또는 추적 불능 시점까지 생존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이후의 생존 여부는 모를 때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절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환자의 추적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더 이상 실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재 시점에서 연구가 종료되어 더 이상의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통사고와 같이 연구와 관련 없는 이유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 환자의 사건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그 환자의 생존 시간 데이터는 중도 절단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테이블은 전형적인 생존 시간 데이터의 예입니다. 전체 15명의 환자가 실험에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7명의 환자에게는 치료제 1을 처방하였고 나머지 8명의 환자에게는 치료제 2를 투약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상태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이 사건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모름이나 생존은 중도 절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환자 9는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일째 사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10은 15일째 어떤 이유에서건 더 이상 추적 조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름으로 기록됐습니다. 환자 12는 25일이 경과된 현재 생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 10과 환자 12는 병의 상태가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유효한 환자이긴 하지만 환자의 최종 상태인, 다시 말해서 사건 발생을 의미하는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 절단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생존 분석에서는 생존함수가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생존함수 ST는 적어도 최소한 T시점까지 생존할 확률로 정의됩니다. 이는 T시점을 지나서 생존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존함수 ST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지 T를 생존 시간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라지 T는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경과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백혈병 진단 시점부터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 시점까지의 경과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라지 T 값은 어떤 확률 분포를 갖습니다. 확률 변수 라지 T의 확률 밀도 함수가 FT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라지 T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 PT는 이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생존 시간이 T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라지 T의 확률 밀도 함수를 0부터 T까지 적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생존 시간이 T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1에서 빼게 되면 생존 시간이 T보다 클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 이것이 생존함수가 됩니다. T가 0일 때 생존함수는 1이 됩니다. 즉 시작 시점에서 이 시점 이후에 생존할 확률은 1입니다. 시작 시점에서는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생존 확률은 1이 됩니다. T가 무한대일 때는 생존함수가 0이 됩니다. 즉 시간을 무한대로 확정하면 결국 모든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은 궁극적으로 0이 됩니다. 생존 분석에서는 생존함수와 함께 위험함수 또한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위험함수 HT는 T시점에 생존한 분석 대상자가 해당 시점에서 사망할 확률로 정의됩니다. 이는 T시점까지 생존한 환자가 그 시점에서 사망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합니다. 위험함수 HT는 이와 같이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T시점까지 생존했다는 조건 하에서, 다시 말해서 생존 시간이 T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해당 시점 또는 바로 직후에 사망할 확률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델타 T는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T가 180일 때의 백혈병 환자의 위험함수를 계산하면 180일까지 생존한 환자가 그 시점에서 또는 아주 짧은 다음 순간에 사망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존함수는 사건 미발생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위험함수는 사건 발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T시점까지의 누적 사망률을 나타내는 누적 위험함수는 생존함수와 이와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도절단 데이터, 생존함수, 그리고 위험함수와 같은 생존 분석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